바위에다 새기고 내선당. 그냥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보살님. 세종은 속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법이 그래서 그런 거야.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러다가 연산군 때는 연산군은 이 지금 파고다 공원 그 탁골성방 거기가 원각사거든요. 거기 경천사지 갖다 놓고 보살 그거 하는데 그 연산군이는 그 절을 갖다가 기생방을 만들어 보살님. 악기 보관하는 데를 쓴다고. 악기 기생들 옷 갈아입고 자고 궁궐로 출퇴근하고 장구나 필이나 깽가리 같은 거 놔두는 장소로 쓴다고 절을. 그 500년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 그래도 전 세계 참석했던 종자들이고 연불에도 짱건 할 거 없어. 숨어서 지내도 돌아다니지 않는 거지. 숨어서 지내더라도 중노릇하던 습이 있으니까 또 출가하고 중노릇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1592년 역사랑은 연도라 그래. 1592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 임진왜란인데 전국에 숨어있는 승려들이 많아. 서산대사가 일본 나와 싸우자 할 때 10만 명. 나는 보살 조선사를 이 경화선사 일대기 책을 내가 쓰느냐고. 경화선사 1846년에 태어나갖고서는 1912년에 돌아가셨거든. 경화선사를 연구하냐 조선사를 꿰뚫은 사람이야. 조선 불교사를. 그걸 탁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보살님. 어떻게 이렇게 모았는가가 나오더라고. 10만 명을 모았어 보살 서산대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산대사는 묘양산에 있던 스님이야. 묘양산. 묘양산 어디죠? 평양에 있어 보살님. 근데 금강산 유점사가 있는 금강산이나 금강산에서 봤을 땐 금강산에 있는 스님들이 볼 때는 서쪽에 그쪽에서 보면은 금강산이 보살님 저쪽 원산 쪽이 있잖아. 그쪽에. 그러면 그쪽에서 평양을 보면 서쪽이라고 보살님. 그러니까 서산대사라는 거야. 서쪽에 있는 대사다 이거야. 서산대사. 예, 금강산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내려가고 그 사명당이 신통이 그러잖아. 사명대사가 제자가 됐잖아. 보살. 서로가 그 겨루다가. 그래서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 딱 짜고서 나를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몇 명 되지도 않고 다 사기가 꺾였고 무기도 연찮고 저걸 나라를 찾아 승려들이 승목급다리가 서산대사가 나이가 보살 그때 80이 가까이 됐는데 단판을 짓는 거야. 선조하고 왕하고. 이제부터 승려 수청 주고 도첩 보는 거 과거급제 이런 폐지하고 이 권한을 저한테 넘기시오. 그럼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호국 불교로 내가 해주겠소.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인수인계 해준 거야 보살. 그래서 그 권한을 서산대사 넘겨받으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승려증이었고 그리고 도첩 너희들을 무식해갖고 도첩을 못 받았고 몇몇 명만 정식 승려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다니기 얼마나 고생했냐. 요번에 참전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게 돼서 우리가 무조건 하게 되면 참전받은 승려증을 줄 테니까 승려증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고을 저 고을로 모여라. 근데 그 고을 숫자가 조선 8대에 360개야. 그래서 보살 옛날엔 무슨 꼴 뱀꼴 앙꼴 밤꼴 골고루 했지. 일본 놈이 들어와서 리라고 쓰는 거야. 리 무슨 명 그건 일본 놈들이 만든 거야. 그때는 앙꼴 뭐 좌꼴 밤꼴 새꼴 골짜기가 360군데라고. 전 세계 전 대한민국에 360 골짜기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아갖고 대표자들 모아갖고 보살 오죽 주는 거야 보살님. 미리 주는 거야. 참전만 하면 주다가 좋다고 이제 법으로서 이제 벗어난 거야. 노예가 해방된 것처럼 떳떳한 신분을 합상 온 게 서산대사야 보살님. 그 도첩절 폐지하고 이제 넘어온 거야. 그때부터 보살님. 서산대사한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겼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임진왜란 해갖고 보살 7년 전쟁했어. 이겼잖아. 우리가 이긴 거야 말하면. 일본도 쫓겨갔잖아 보살님. 근데 뺏으려는데 왜 못 뺏었냐. 아주 간단하게 역사 어렵게 꼬라프게 생각할 것도 아니야. 내가 간단히 생각해. 임진왜란이 났어. 났는데
나기 전에 역사를 봐야 돼, 보살님. 왜 나냐면 선조 때 얼마나 이 탄간 오리들이 이 이 사또들이 많은지, 고을마다 사또만, 일개 사또라고 하면 보살님, 지금으로 하면 뭐냐, 군수 정도 되는 거예요, 보살님. 군수하고 면장하고 중간 정도밖에 안 돼, 규모가. 군수하고 면장하고 중간 정도 돼. 그게 현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사또라고 불렀어. 근데 사또 정도 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고난 있어. 재판권이 있어. 근데 군대를 부릴 수는 군대를 병조 다스리고 호적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또 교육을 시킬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교육구청장 따로 있고 경찰서장 따로 있고 세무서장 따로 있고 군부대장 따로 있을 걸 한 사람이 다 주고 있는 게 그게 벌써 옛날 권력이야. 조선시대 권력이라고. 그게 사또라고. 그게 현감이라고 해. 민주화에서는 힘을 분권시키자고 그 구마다 교육구청장 따로 있고 경찰서장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따로 행정 따로 있고 구청 행정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 세무서 따로 있고 또 시장 따로 있고 그걸 한 사람이 권한을 주고 있는 거야. 사또가 되면 그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 그 작은 지역의 왕이야. 그러니까 무슨 변학도가 이도령하고 그 좋아지는 심청이 그 춘향이를 갖다가 숙청 들라고 그러잖아, 밤에.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보살님. 숙청. 그런 세상이야, 보살님.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는데도 보살님 돈을 악착같이 세금을 뺏어가는 거야, 보살님. 세금을. 흉년이 들면 낼 게 없잖아, 보살님. 근데 이놈은 나쁜 악질들은요, 세금을 딱딱 받쳐요. 왜 세금을 걷어가냐면 백성은 둘 게 없어, 보살님. 돈이 없어도 보살님, 그 빚을 지가 빚문서를 줘갖고 보살님 내년에 갚아 하고선 빚문서가 쌓이는 거야. 그러고 뺏어가는 거야, 보살님. 그러면 지가 몰래 꼽을 쳤던 비자금으로 왕한테 올리는 거야. 보살님. 자기도 돈이 없지, 못 걷었지. 근데 뇌물 먹은 돈을 보태갖고 넣어.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과거급제해갖고 사또가 된 사람, 부정부패 없던 사람 다 잘려, 보살님이. 이놈의 새끼들이 좀 무능하게 딴 놈들 다 갖다 바치네. 85%가 다 갖다 바치. 15% 이놈의 새끼들은 왜 왕실은 무슨 배가 고파서 살아야 되잖아. 왕이 굶을 수 없지. 궁궐에 있는 시녀들 또 궁궐에 있는 그 포졸들 군인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궁궐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흉내내도 그 사람들이 굶거나 적게 먹거나 해야지 유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살님 자기네 생활을 줄이려고 그래. 왕부터도 반찬 줄이려고 그러겠어? 안 해요. 할 거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흉년들은 그냥 고효를 짠다 그러잖아. 그냥 그놈들이 지네가 못 걷었으면 하는데 고르골 대비가 뇌물을 뜯어가고 갖다 바쳐요, 보살님. 흉년들은 뭐 이상 없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보살님. 그래갖고서는 밑에 있는 능력 깨끗한 사람은 다 잘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보자면,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보살님. 뜯기니까. 없으면 둘이를 틀어지. 그러니까 보살님 그 집에 살다가 이제 도망을 가. 이제 돈도 없고 아들을 낳으면 보살님 군포라고 그러고, 아들을 낳으면 걔 군대를 갔는데 60세까지 보살님 세금을 매겨야 돼. 그 세금을 매겨, 보살님. 아들 하나 나올 때마다. 아들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는 거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보살님 그 집에서 있다가 도망을 간다고, 보살님. 밤에 난 이 동네에서 못 살아. 산에 몰래 들어가서 풀뿌리 캐먹고 살지.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가. 그럼 누가 처벌받잖아? 형제나 사촌이 처벌받아. 왜 신고를 하느냐? 이놈 도망가고. 너 똑같답니다. 그놈한테 다 부과시키고. 그놈도 돈이 없을 거 아니야. 추리를 틀고 두들겨 맞고 죽고 고문당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도망가고 사촌도 도망가, 보살님. 책임을 연대 책임을 민다고. 연자제. 5집에 하나를 감시하게 만들어, 보살님. 그걸 오제라고 그래. 북한은 지금도 그래, 보살님. 그래서 집 가족 전체가 친척들이 다 도망가면 감동 못했다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가는 거야, 보살님. 다 네가 변상하든지 너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도망가는 거를. 그 오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5가구가 다 같이 도망가, 보살님. 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나기 전에 막 고울이 텅텅 비는 게 하나둘이 아니야, 보살님. 고울이 여기도 비고 저리도 비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조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보살님. 저게 왕이냐고.
백성은 굶어 죽고 그러는데 저게 정치를 똑바로 해야지 저게 왕이냐고. 근데 일본 군대가 그걸 알았어 보살님. 앞제비가. 그러니까 일본 치고 들어오는 거야 보살님. 요럴 때 우리가 들어가면 뒤집어 보면 달라진다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거는 보살님 그 전쟁을 해서 평양도까지 신의주까지 올라갔잖아. 일본들. 그러면 그걸 쌀을 조달해야 되는데 쌀을 조달하려면 일본서 싣고 들어와야 돼 보살님. 왜냐면 다 감춰두고 내놓지 않고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먹여서 그러니까 그걸 양곡선을 갖다가 부산에서 보살님 딱 이 평양 쪽으로 올라가면은 여수 앞바다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을 딱 지켜서 못 올라가니까 굶어 죽고 전쟁이 그렇게 끝난 거야 보살님. 이순신이 대단한 거는 쌀을 운반을 못한 거야 보살님. 일본 쌀을 지네 나라 군인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해. 그러니까 이순신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순신이 죽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니야 보살님. 그러니까 육지는 보살님 뺏겼어도 해전은 안 뺏긴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순신 하는 거야. 그래서 7년 만에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요런 기록이 재밌는 거야 보살님. 나는 그런 그 이해가 쓴 이야기 세계사란 이야기 한국사라는 책이 있어. 23권짜리가 있어. 내가 그걸 갖다가 읽었거든요 보살님. 그걸 내가 시간 날 때 좀 읽었어. 경화 스님이 그거 쓰냐고. 재밌더만. 이런 얘기는 안 해 보살님. 서울이 1년 반 동안 함락을 당해. 1년 반. 그러니까 1592년도 4월 달에 딱 한 달도 안 돼가고 서울이 뚫려 보살님. 서울이 뚫리면서 도성 안에 밤사이 왕은 도망갔고 선전 도망갔고 파주에서 도망갔고 백성들은 보살님 이거 어떻게 될 때 일본 놈 앞제비 통역하는 역관들 이런 놈들이 앞제비들이 나와갖고 일본 놈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야 보살님.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계엄령을 떨어뜨리니까 자기네 허락 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3일 동안 계엄령 떨어져. 나지고 바지고 돌아다니지 마라. 자기네 행정 안정 3일 동안 계엄령 떨어지고 3일 후에는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통행증 있는 사람은 시장도 열 거고 다 열 거니까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통행증을 테니까 3일 후에는 돌아다녀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관가의 그 포졸들이 여기서 오겠냐고 못 오지. 잡히면 죽는데. 또 나쁜 일 많이 하면 못 오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받아와. 발급률이 85% 정도 돼. 다 그러고 정상적으로 장이 섰어. 보살님. 정상적으로 모두 돌아갔어. 손쉽게 뭐 3일만 계엄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죄진 놈들은 숨어 있으니까 지금 간첩 신고하는 게 무슨 뭐 옛날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는 거 그때 똑같은 거야. 무슨 숨어 있는 이거 통행증 발급하는데 타러 못 온 양반이나 이거 없이 숨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쌀 3가마니를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고하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그 사람 끌려가 다 죽는 거야, 진짜로. 아예 포상금인데 안 숨겨주겠어, 보살님 다 끌려가 죽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1년 반 딱 지나가고 다시 이제 철수를 하잖아. 일본으로 이제 가잖아, 보살님. 완전히 전쟁이 끝나갖고 갈 때 부역했던 놈들, 일본 놈 앞제비하고 해서 그거 먹고 호래 오시겠던 놈들이 30만 정도가 벌써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사명대사가 포로협정에서 끌고 오는데 3,000명만 따르고 오면 죽으니까 보살님. 안 오고 일본에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오사카에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건너간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 건너가서 도공이고 뭐 그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거야 보살님. 30만 명. 그중에서 나보니까 어떻게 해서 일본 가니까 뭐 편하지, 좋지, 대접이 다르지, 모든 게 다르지 보살님.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역사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과다하게 백성을 들볶았던 거지.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거는 기록을 보면 보살님, 내가 일본 책 번역한 걸 봤어. 국사는 잘 나오지도 않아. 일본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쌍놈이라고 그러고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이요, 일본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의병으로 들어가고 일본 군대 들어가서 일본 군복 입고 우리나라 조선군하고 같이 섞여 싸우는데 하나둘이 아니야 보살님.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자진해서 왜 춥고 배고프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 망해야 자기가 벼슬을 할 거고 살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놈을 앞제비로 하는 거야.
이런 게 역사란 거.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전에 그걸 알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끝났잖아. 보세요. 임진왜란이 어떻게든 끝났잖아. 끝났는데 그 기록이 다 있어, 보살님. 다 있다고. 일본은 다 있어. 정확해. 우리나라는 수치스러운 건 안 적었어. 임진왜란이 그래서. 다 있어. 일본 책 번역된 걸 봐봐. 시간마다도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를 찾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봐봐. 일본 놈들이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꼭 전쟁하다 죽으면 승려가 따라와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해줘. 또 누가 따라오냐면 천주교 신부가 하나 따라와. 또 기독교의 목사가 따라와. 군승들이 그때도 있었더라고. 그리고 일본 군대는 불교로도 연불해주고 기독교나 카톨릭으로도 해주고 따라왔다는 거야. 벌써 같이. 종군 기자도 있어. 그때도 벌써. 일본은 그때도 기자가 있었다고 쫓아가서 기록하고 그러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임종이 끝나고 갔잖아. 막 코드 비고 애들이 좀 나쁜 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보살님 어떻게든지 지금 살았잖아. 살았는데 그 뒤에 이제 일본 놈들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잖아. 1636년. 그 뒤에 1695년부터 5년간 6년이더라. 5년간. 1695년에서 1670년까지. 그땐 보살 먹을 게 없어갖고서는 또 코레라 전염병이 돌아 보살님. 그때 인구가 1000만 명이야. 공식으로 기록에 등록된 게 5,500만이고 등록 안 된 애들까지 합쳐 1000만 명이나 팔도에 100만 명이 굶어 죽어 보세요. 100만 명이 병으로 죽고 굶어 죽는다. 100만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는 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살아는 건 그대 대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려온 거야. 300년 전에. 그러니까 족보에서 지금 살아있는 건 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가 그때 죽었으면 대는 거기서 끝난 거야 보살님. 근데 얼마나 먹을 게 없고 배고픈지 길거리 시체 투성인데 보살님 사람 죽은 걸 갖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5년 6년이 되니까 여름에는 벌써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5월달 6월달에 이산기온으로 애기를 삶아 먹는다고 보살님. 사람이 사람을 먹어요. 먹을 게 없으면 내가 그런 건 기록 내가 많이 봤어 보살님. 인육을 먹는다고 배고프면은 초군 목피다 한계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상들의 그 성씨 아버지를 난 또 할아버지의 또 대가 내려왔던 거는 그대에서 안 죽었다는 거야. 내 얘기는 복력이 있어서 10가지 뚫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때 멸족된 집안이 얼마나 많겠어 보살님. 굶어 죽은 사람들. 근데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전라도야. 농사를 지으니까 평야가 많잖아. 제일 적게 죽은 게 강원도야. 산이기 때문에 열매도 있고 밤도 있고 할 거 아니야. 안만 그래도 제일 먼저 전라도, 두 번째가 경상도. 평야가 있는 지대에서 많이 굶어 죽었어. 강원도 쪽은 그래도 산이 많고 덜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경신 대기근이라고 5년간 보살님 역사에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또 나오냐면 내가 요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 신하들이 여당 야당 있는 것처럼 북인하고 남인이 있잖아 보살님. 소론 대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쉽게 설명하면 서인은 보살님 전라도 사람들은 서인이라는 거야. 지금 민주당 서인들.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은 남인이란 거야. 경상남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인. 남인하고 전라도 사람이 서인이 똑똑해요 보살님. 서인들이 과거급제하고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왕이 딱 시켰고 역적으로 몰아가고서는 경상도 다 죽여버려 보살님. 막 귀양 보내고 또 얘들이 또 기가 너무 살았어. 또 부정부패해. 국민들이 싫어해. 그러면 다시 얘들을 또 죽여버리고 보살님 다시 경상 갖다 써.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이 동인이라는 게 있어. 그게 강릉 동인. 그게 무슨 이율곡 심사위당의 아들. 이율곡 이보다 그 스승이 이황이야 보살님. 퇴계 이황. 성리학 주장하는 그 퇴계 이황의 한 5살 차이 나는 그 제자가 말하자면 그 맥이 누구냐면 유명한 이율곡이란 말이에요. 이율곡 심사위당 아들. 그 율곡하고 보살 율곡 이하고 퇴계 이황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 맥들이 엄청 똑똑해 보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어디로 붙냐에 따라 캐스팅 보드야. 전라도 세력한테 서해한테 붙으면 경상도가 찍사고 경상도로 딱 붙으면 전라도가 찍사. 이게 500년간 한 정치야 보살님. 그게 오늘도 똑같아. 오늘 똑같다니까요 보살님. 그리고 또 뿌리를 보면 서인들은 옛날 백제라 한 맺힌 백제란 말이야. 마지막 의장 660년에 멸망할 때. 그 다음엔 660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는 지금 북한도 남은 거고 백제는 전라도도 남은 거고 전라도 충청도로 남은 거고 경상도는 보살 지금 그대로 국민의 힘 한나라당으로 그대로 있는 거야 보살님. 삼국지가 그대로 있는 거야 보살님. 그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역 감정 없애자 소용없어.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지 현실은 그게 안 돼 보살님. 죽고 죽이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보살님. 그러면 정치라는 게 그런데 그걸 누가 이용했냐? 조정에서 왕들이 그렇게 정치를 한 거야 보살님.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은 2조 500년 동안에 보살님 가장 굶어 죽은 게 임진왜란 때가 아니야 보살님. 임진왜란 때도 농산 졌어 보살님. 임진왜란 때가 아니고 5년 있다가 경신대극이거든. 1695년에서 1070년까지 70년까지 그때 5년간 보살 그때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갖고선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우는 것처럼 왕한테 그런다고. 왕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 청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 서인 사람들은 전라도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극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폐하 청나라에 쌀이 아직 많다니까 우리가 꼬와야 되겠습니다. 흉년에 들어서 백성들 먹이 살니까 꼬와서 그 청나라가 옛날 다 여진족들 아니야 금나라. 꼬우면 쌀을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백성한테 조금씩 논아주고 다 입에 풀칠을 하게끔 논아줘야 됩니다. 거기서 가면 줄 것입니다. 이쪽에서 말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걸 딴지 거는 거야. 아니 요놈들이 치고 들어온 게 얼마 전에 아니 병자론도 겪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쌀이 떨어지고 굶다면 이때 먹어야 되고 내려와서 다 쳐버리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나라를 뺏깁니다. 그런 위험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굶어 죽으란 말이요. 신하끼리 싸워. 체면을 하고 쌀을 갖다 몇 천석 준다고 그러니까 줄 것 같으니까 얻어오는 게 낫냐. 왜냐면 이 저쪽 보살님 상해나 그쪽 복권성이나 그쪽 이모작이거든요. 알랑미 이모작이니까 쌀이 많다고. 그러니까 얻어서 백성을 먹이는 게 낫냐. 애기를 잡아먹고 지금 나무 껍질을 다 빼먹고 먹을 게 없어 백성이 굶어 죽는 게 낫냐. 굶어 죽는 게 낫다고 그러는 거야 보살님. 잘못하다간 그러니까 둘이 싸우잖아. 그때 이제 판단을 갖다 딱 내려. 그게 숙종 때야 숙종. 어떻게 판단하냐면 얻어왔대. 얻어왔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얻어와 보살님. 그래서 얻어와서 길에서 죽을 끓여주고 죽 끓여 먹으러 쌀을 주고 해서 그 고비를 지났는데 세상에 그 쌀을 오자마자 5년간 북년이야 5년간. 그래서 딴딴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보살 오늘날 잘 나간 거야. 하늘이 좋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고 보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야. 그때 고비를 지나서 그게 기록이 나와. 그런데 이건 일본 책을 봐야 돼 보살님. 일본 역사책을 보면 날짜까지 의동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은폐를 한다고 수치스러운 건 은폐 보살님.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거야 아마. 그건 여당 야당을 옛날엔 서인 남인으로 놓고서 그렇게 했어 보살님. 그리고 항상 옳은 적이 있어 나쁜 게 있어. 그러니까 판단 잘 내렸지. 그래도 꼬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먹었으니까
덜하지. 그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종자라 이때가 종자. 다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죽지 않고 산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종자는 살았잖아 일단은. 그 여기서 내 얘기 보면 그런 시절을 피해서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사람 불경기니 뭐니 해도 잘 사는 거야 보살님. 불경기 탓하지 말고 보세요. 옛날에 비해봐. 먹는 건 먹잖아. 자는 건 잘 자잖아. 어떻게든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그런 고비를 조상들은 겪었다고.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조선시대 500년간 보살님 북쪽 사람 쓰지 않아서 평안도 한경도 사람은 과거급제를 안 시켜줬어. 거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면장짜리 하나도 서울 사람이 가서 했어. 전라도 사람이 가서 하고. 전라도도 안 썼어. 그래서 차별해서 경상도하고 서울 사람만 썼지 경기도하고 전라도는 안 돼. 그 다음에 북한도 안 돼 보세요. 옛날 그 고려의 그 피가 흐르고 내리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서 저 1880년 보살님 그 당시에 거기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거야. 평안북도 박천 홍경래의 난이 그래서 났다고. 전라도는 과거업제를 안 시켜줘 보살님. 똑똑이도 안 시켜주는 거야 보살님.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도 보고 5년에 한 번 봤는데 시험 자체 봐도 떨어져요 보살님. 안 시켜줘. 그러니까 불만이 꽉 찼지. 그게 보살 불만의 세력이 쭉 일제시대 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해방되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역사도 알았어. 그러면 개인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 어떻게 죽을 고비를 남겼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죽을 때는 자기 산 게 일평생 낸 게 다 드러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찍힌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선박을 오라는 거하고 한 번 더 유식을 배우라는 거는 슬로우 모션으로 죽는 순간에 다 드러나. 그 다음에 아리아식에 자기가 복을 지었던 거, 공덕을 쌓았던 거, 업을 지었던 걸 안고 갔는데 그걸 업종자라고 그래. 따라하세요. 자기가 괜찮아요. 자기의 업종자. 따라하세요. 업종자.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나머지는 업종자라는 건 무슨 여러분들이 업을 안고 이제 가는 거야. 성적표로. 그래 죽은 후를 생각해봐 보살님. 사바세계 잘 살다 갔다고 하다가 그냥 오늘도 가서 딴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오늘 죽었다 생각하면서 하면 잠이 안 올 거야 보살님. 눈물 콧물이 나오고. 보살님 요새는 장례식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직구라고 바로 보살님 직장이라는 직장. 은행 다니고 뭐 회사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화장터로 바로 가. 비용이 적게 되니까. 장례 한번 치다 몇 천만 원이야 보살님. 사람도 안 와 요새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보살님. 문상객이 안 온다니까요. 길 막히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그냥 폰뱅킹으로 딱 보내버리고 끝내. 그런 시절이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갑자기 죽었다 할 때 장례식장에 몇 명이 나오겠어. 그걸 생각하면은 살았을 때 죽을 거 준비하는 게 이게 유식이라고. 이게 참선이고 내 생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참선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법력이 있으면 귀신을 부려보세요. 그때 죽은 귀신들이 지금도 있는 거야. 굶어 죽은 아사한 귀신들이 환생을 했나 하더라도 노숙자가 되는 거야. 복은 못 쳤지. 그때 죽은 굶어 죽은 귀신들이 그래 어린애 죽은 애들은 환생해서 어린애로 그 종자만큼 살다 어린애 거지가 돼가 죽고 또 노숙자가 보세요. 거지 종자 아니야. 전사 얻어먹던 습이 돼갖고 환생을 해도 복을 줬으면 다르지. 복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보살님. 성적표가 없는데 인간보다 보세요. 귀신이 더 잘하는데 그 귀신보다도 신장은 뭐냐면 부처님이 신하야. 따라하세요. 부처님이
대통령이라면 부처님의 신하가 신장이다. 신하다. 그 왕 있으면 신하가 있잖아. 부처님이 왕이면은 신하가 신장이야. 부처님 신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신하들은 다 알아. 여러분들이 당한테 마음 쓰는 걸 다 알아. 왜? 신하가 귀신을 담당하니까. 귀신들이 신장한테 꼼짝 못하지 보살님.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 신장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신장이 다 알아 보살님.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뭘 모시에 어디서 죽을 걸 다 알아 귀신들은. 계산하면 다 나와 보살님. 우리는 모르는데 언제 너는 뭐월 뭐일 뭐시 어느 장소에서 죽을 것이다. 지금 다 안되니까요. 우리는 몰라. 모르고 사는 거야. 기분 좋게 사는 거야. 걔들은 다 알아. 또 저승이 있지 보살님. 명부가 있지. 다 있지. 그래서 저승 안 가려면 참선을 해야 돼. 참선하면 저승을 안 끌려간다 그랬어. 왜? 참선하면 보살 염라대왕이 합장을 한대. 신분을 안 한대. 그 어려운 참선을 어떻게 했냐고. 벌써 앉아있는데 망상표도 흉내내는 것도 공덕이 되는데 염라대왕이 바이패스야. 통과. 그러고 보살 참선한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든지 아니면 인도환생을 하든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나한테 다 모여 보살님. 먼저 우리 죽었던 보살님들도 다 나한테 와. 길을 몰라. 자동으로 모이게 돼 있어. 그다음에 또 나는 나대로 또 지혜를 짜갖고 큰 스님 초청부패하고 그러는 것처럼 또 머리를 또 쓰지. 우리 다 모두 극락으로 가자. 환생을 하자. 천상으로 가자. 어디를 원하는지 딱 봐갖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지. 그렇게 되는 거야 보살님. 그건 자신 있어 그는. 그러니까 그런 망상하지 말고 보살님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고 참선 잘하고 성실하게 허공기에 신용을 얻어서 선방 한번 더 왔다 가야 되겠다. 금생에 몇 번 오겠어 보세요. 100번? 1000번? 숫자는 정해졌어. 정해졌다고. 달에 힘이 있을 때 다녀야지. 그리고 선방의 도반들이 보살님 자기를 좋아하고 그건 복이야.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보살님. 전생 인연 복이지. 힘으로 되냐고. 내가 보살님 시골에서 와갖고 서울에서 선방을 만들고 유식을 하고 그런 게 전생 인연이지 금생 인연이냐고 보살님. 다 전생.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법령은 여러분들은 쓸수록 생기는데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허공계에서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피를 오늘부터 크게 받는다면 받는 거고 못 받는다면 못 받으니까 그러란 말이야. 따라하세요. 부처님 가피가 필요합니다. 염력 한번 주세요. 부처님이 너 잘한다 염력 한번 뿅 주면 몸이 씻은 듯이 나는 거야. 왜 가피란 거야. 언제 아팠냐고. 또 집이 안 팔렸는데 집이 언제 안 팔린다고 그랬냐고. 계약하라고 그러고. 아들이 그동안 장가를 못 갔어요. 언제 그러냐 이 혼자가. 인간의 신보다 더한 불보살님의 가피는 부처님 밑에는 신장들이 해주는 거지 부처님이 거기까지 신경 안 써 보살님. 부처님 위임을 한다고. 이 내에서 보는 건 여기 구청장이 있고 또 군수가 있고 하는 것처럼 경찰서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다 담당 신들이 있어 보살님. 그래서 나라에다 세금 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는 복을 짓는 거 아니야 보살. 그 덕에 죄수들도 먹고 살고 군인도 먹고 살고 공무원도 먹고 살고 청소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보살 봐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처님 가피. 난 항상 누가 뭐래도 난 내 식으로 따가는 게 부처님은 내가 믿잖아. 그러면 항상 난 염불을 해 보살님. 혼자 참사하다가 또 이제 예를 들어 시간 있고 그래갖고 어떨 때 시간 내서 땀을 한 번씩 빼는 게 좋아. 사우나 가면 사우나에서 염불 한다고 보살님. 내가 예불을 사우나에서 봐. 탁 잡아쓰기 법이라고. 탁 그냥 신심나요 보살님. 예불 한번 딱 끝나고 정근 한번 하고 축원 행선 축원 한번 하면 딱 나오면 딱 알맞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야. 따라하세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어디 부처님 보는 거야. 노숙자를 봐도 부처님, 아들을 봐도 부처님, 딸을 봐도 부처님.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업식이라는 거야.